그날 복도에서 들은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이사장이 아닌 청소부 윤정옥으로 살았던 14일 동안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아들보다 더 따뜻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진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내 이름표를 다시 달아주던 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란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린 구름이 깔린 복지재단 건물 앞 윤정옥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스치고 손끝엔 낡은 청소복 한 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같은 복도, 같은 건물을 청소부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정옥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한세연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자신의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자 아직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느껴보자. 서류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진심을.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정옥은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 윤정옥. 그 문자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명패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권위와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살짝 내리던 시간, 복지센터 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옥은 모자를 눌러쓰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먼지 쌓인 청소도구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리겠지. 작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첫걸음을 떼자 복도 바닥에서 발소리가 뚜벅 울렸습니다. 하얀 운동화 밑창에 세제가 묻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겹겹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사장이 아니라 청소부 윤 씨였습니다. 청소실 안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려한 머리핀도 단정한 정장 재킷도 사라지고 오직 낡은 모자와 푸른색 앞치마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나도 현장을 좀 알아야죠. 청소차의 바퀴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왼쪽 벽면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희망의 손길, 따뜻한 세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문장 속 따뜻함이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환해졌습니다.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손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진심만은 꼭 알고 싶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종이 한 장이 흔들렸습니다. 그 위엔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 한세연. 그녀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이름을 손끝으로 눌러봤습니다. 세연 씨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청소복 소매에 스며들어 투명하게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낮게 속삭인 그 목소리가 청소실 벽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첫 근무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운명을 바꿀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아침 공기는 늘 분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 바퀴가 덜컥거렸고 커피 냄새와 복사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속을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낯선 인물, 윤정옥. 푸른색 청소복 차림에 고무장갑을 낀 그녀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바로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한세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바로 아들의 예비 신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세제를 물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냉장고에서 남은 김밥을 꺼내며 이거 조금 남았는데 같이 드세요라며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세연은 싱긋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침도 못 드셨잖아요. 그 미소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지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알 사이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 생각보다 예의 있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론 착해 보여도 사람은 모르는 거야. 겪어봐야 알아. 잠시 후 세연은 복도에 떨어진 문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모, 이거 복지재단 서류 같은데요? 정옥은 당황스러워하며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재단 로고가 선명히 박힌 서류, 자신이 만든 조직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억눌러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세연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아이는 서류 속 이름보다 훨씬 다르네.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 한쪽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 꼼꼼하긴 하네. 누군가의 농담에 정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현장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차 바퀴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옥은 손등에 물기를 닦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세연이 아이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밖에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네가 생각한 사람들과 다르네요. 그러나 바로 이어진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의심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청소복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표정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하루의 첫 근무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청소부와 사회복지사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복지센터의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공간은 조용했고 바닥엔 세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윤정옥은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 끝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낡은 앞치마, 보석 반지 대신 고무장갑. 그녀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모르죠. 혼잣말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세영과 몇몇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사장님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또르르 떨어져 하얀 세면대 위에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도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야외 조명 아래로 젖은 나무들이 반짝이고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의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멀다고 느낄 만도 하지. 스스로에게 낮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휴게실 문 앞에서 세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아직 안 가셨어요? 정욱은 뒤돌아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 말 뒤에는 감정이 묻혀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서운함, 그리고 이상한 연민. 세연은 복도 불을 끄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정옥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남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를 이해하실까? 아까 들은 세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느새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창가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가 그친 유리창은 차가웠고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건물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 줄이야. 그녀의 속삭임이 복도에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청소도구 앞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묘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은 바닥을 닦는 일보다 어렵네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젖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무 말 없이 소매에 스며들었습니다. 밤 십시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지센터의 문이 잠기고 복도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옥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조용히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지센터 창문으로 스며들고 바닥의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윤정옥은 여느 때처럼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복도 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에는 누군가 흘린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허리를 숙여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집어드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 고충 보고서 복지보다 체면을 먼저 보는 이사장님. 두 줄짜리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밑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숫자와 행사 사진만 남습니다. 서명란에는 작성자 한세연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옥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얇은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의 벽에 걸린 액자 사람을 위한 복지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뿌듯했을 문장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고 허전한지 몰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액자 유리 위에서 깜빡였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저 문장과 멀어졌을까? 누구에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피로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접어 청소도구함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낡은 걸레와 고무장갑이 수북했습니다. 그녀의 삶처럼 무엇이든 묵묵히 감추고 버티는 공간이었습니다. 도구함 문을 닫을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처럼. 잠시 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옥은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좀 일찍이요.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훨씬 힘이 없었습니다. 세연이 서류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놓친 보고서가 있었는데 정옥은 손끝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가 사라진 걸 눈치채진 않았을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이내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나도 언젠가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봤죠. 바닥 위에 물자국이 점점 사라지자 그녀의 눈빛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깊은 후회와 어딘가 모를 슬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서류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옳아요. 진짜 복지는 저 아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에 파고들었고 오래된 자부심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복지는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그녀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다시 닦아야겠네요. 그녀의 손이 조용히 청소도구함 손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한 줄기 햇빛이 그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센터 2층 회의실 앞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젖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정옥은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복도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문 너머 회의실 안의 한세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세연은 조심스레 손을 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달 예산 중 일부를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 공기가 살짝 굳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연 씨, 여기가 복지관이지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가볍게 내뱉은 농담이었지만 정욱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쓰레기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청소도구 손잡이를 꼭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타일 위에서 뚜벅 뚜벅 울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지만 잔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세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동료들에게 인사했지만 눈가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중이던 정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을 밀었고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이 아이도 외롭구나. 정옥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세연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는 젊지만 어딘가 피로해 보였습니다. 정욱의 손이 천천히 청소포대를 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런 용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흔들리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가까이 다가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이 마치 오래된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지. 속삭이듯 중얼거린 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복도 불을 껐습니다. 남은 불빛이 정욱의 얼굴 반쪽만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마음이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 소리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타일 위로 물결 무늬가 번지고 그 위에 그녀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비가 그쳐가던 오후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아주 천천히 세연을 향한 이해의 물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비치며 복도 벽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욱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는 다르네요. 그녀의 눈빛 속에 아주 미세한 존경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비가 멎은 창밖에는 무지개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그 무지개를 바라보다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아이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의 조롱은 잠시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 남았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복지센터의 복도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335 식당으로 향했고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작은 휴게실로 모였습니다. 윤정옥은 벽에 기대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 안엔 식지 않은 밥 한 숟갈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까 말까 망설이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한세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혼자 드세요? 정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연은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남은 반찬이 많아서요. 말끝에 번지는 미소가 밝고 꾸밈 없었습니다. 세연은 휴게실 바닥에 앉아 반찬통을 펼쳤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청소하셨거든요. 냄새가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에 정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맛은 평범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한 입, 2입 먹을수록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정욱은 시선을 피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그녀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잡혔습니다. 세연은 장난스럽게 이모, 김치 맛 좀 보세요. 제가 담근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맛이 참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식사였습니다. 청소복 소매에 밥풀 하나가 묻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세연은 도시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는요, 일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분도 늘 사람에게 진심이면 언젠가 알아줄 거야 하셨거든요. 정욱의 가슴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래요, 진심이면 언젠가. 그녀는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연이 문을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이모, 오후엔 복도 쪽 함께 닦아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욱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세연이 떠난 뒤 정욱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지 않은 미역국 냄새가 여전히 휴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쓸며 속삭였습니다. 세연 씨, 당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겠네요.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게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반짝이며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리 판단했나 봐요.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부드럽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식은 도시락통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지의 온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복도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은 세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아직 이름은 감추고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복지센터의 창문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스치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고 복도 끝에선 윤정욱의 청소도구 바퀴가 느리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청소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살짝 열리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 앉은 한세연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는 너무 권위적이야. 직원들이 다들 눈치만 봐. 나도 가끔 답답해. 세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순간 정옥의 손이 청소기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도윤아, 나는 믿어. 사람을 바꾸는 건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 마지막 문장에 약간의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정옥의 귀에는 앞부분만 또렷이 남았습니다. 너무 권위적이야.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소기 코드를 감던 손이 떨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권위적이라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게 박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 자신이 키운 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조용한 진공 청소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켜놓은 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억눌린 한숨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직원 사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세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표정은 머릿속에서 왜 이리 차갑게 보이는 걸까? 정옥은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가 희미한 반사빛을 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피로와 상처, 그리고 자존심이 복잡하게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사람을 믿지 않으려 했는데.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세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조만간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그 말 한마디가 정옥의 가슴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이름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 소음이 멈췄습니다. 정옥은 기계의 스위치를 내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세연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너무 권위적이야 답답해. 그 말이 한참 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천천히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물기가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갑고 희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속삭이듯 낮은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에 불을 끄고 휴게실 문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던 세연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옥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계단벽을 울리며 낮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청소복 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끝의 긴장이 마음속 상처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옥은 세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따뜻함 대신 낯선 거리감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그쳤지만 흐린 하늘은 여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윤정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엔 빗자루 대신 걸레가, 눈엔 전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세연이 다가왔습니다. 이모,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하셨죠?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정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답, 짧은 미소. 그녀의 표정엔 알 수 없는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시선이 오늘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정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점심에 또 뵐게요. 세연이 뒷말을 덧붙였지만 돌아오는 건 조용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정옥은 청소도구 앞 문을 열고 낡은 걸레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물에 젖어들며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청소차 바퀴가 복도 타일 위를 덜컹이며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세연이 떠난 복도 끝을 향했지만 발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괜히 마음을 줬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사장이잖아요. 사람 마음에 휘둘리면 안 되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닥 위로 번진 세제 물거품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음속 따뜻함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세연이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같이 드세요. 하지만 오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정옥의 그림자는 고요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서 있다가 도시락을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옥은 조용히 손을 멈췄습니다. 휴게실에는 남겨진 도시락 하나. 뚜껑 위에는 이모 힘내세요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 결국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힘내라니.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종이 한 장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닦은 바닥 위로 먼지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어 그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닦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 말이 그렇게 아팠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걸까? 하루 종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문 앞에서 머뭇거렸고 정옥은 일부러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복지센터의 복도는 길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 거리엔 오해와 상처,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하늘 아래 세연이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을 줬네요. 그 말이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불 꺼진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슬픔도 자존심도 그리고 미련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유리를 문지르자 차가운 감촉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해졌고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만 하면 돼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세연 씨는 나를 진심으로 대했잖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복지센터 시계가 오후 6시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복도엔 청소기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완전히 식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불빛이 꺼지며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복지센터는 이미 불이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 한 줄만 깜빡이며 적막한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정옥은 아무 말 없이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복도를 따라 웅웅 울려 퍼졌고 그 울림 속에 그녀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2명의 직원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직원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진짜 보여주기식이야. 사람보다 행사 사진이 먼저잖아. 다른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야 뭐 얼굴 비출 일도 없지. 위에선 숫자만 본다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정옥의 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청소기 모터 소리 위로 그들의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청소기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니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 가슴 안쪽에서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조용히 청소기를 끄고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직원이 떠나는 발자국 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기 손잡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만든 재단이 사람들에게 너무 멀었을지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야간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 속의 자신은 왜 이리 작고 외로워 보이는 걸까? 정옥은 손끝으로 그림자를 스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그냥 권위로만 남았겠죠. 청소기 코드를 감으며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벽에 붙은 재단 홍보 포스터 속 문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위한 복지, 마음을 닦는 손길. 그 문장에 멈춰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내 손은 언제부턴가 서류만 닦고 있었네요. 복도 끝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마음은 멈춘 듯 했습니다. 허공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고 먼지가 한 줄기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으며 마음속 깊이 묻은 회한을 감췄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세연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모,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그녀는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너무 늦으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정옥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짧은 대답 뒤로 복도엔 다시 청소기 소리가 켜졌습니다. 세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이사장님이 이런 밤에도 일하는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청소기 모터가 순간 흔들리듯 멈췄습니다. 정욱의 손끝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세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딱 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소리는 울분과 후회의 중간 어디쯤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복도의 벽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내가 만든 벽이 이렇게 차가웠구나.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처음 느끼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걸레를 정리하고 마지막 복도 불을 껐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녀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또 하나의 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낮부터 예고한 폭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복지센터 유리문은 비바람에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야근자들은 이미 모두 퇴근한 뒤였고 윤정옥만이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복지센터 입구 근처 한 노인이 우산도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닐옷조차 없이 전신이 젖은 노인이었습니다. 정옥은 순간 발걸음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있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잠시 뒤 1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세연이 우비를 걸치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급히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따뜻한 데로 가요. 그 말소리에 정옥은 복도 한켠에서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세연은 물에 젖은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건을 가져와 이마와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심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에서 그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정옥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미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 가꾸먼 이름이 뭐요? 세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세연이에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끝으로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정옥은 복도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 세연은 노인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휴대폰으로 응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였구나. 정옥은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세연은 끝내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수건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이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서류로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중 저렇게까지 마음으로 손을 내민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세연은 노인을 실은 들건 옆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복도 끝, 정옥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청소복 소매로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복지는 저 아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네요. 그녀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복도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반짝이며 닦여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전날의 차가움 대신 어디선가 되살아난 따뜻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사람을 닦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직함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상을 바꾼다는 걸. 폭우가 잦아든 새벽 복지센터 복도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청소를 마친 윤정옥은 걸레를 헹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자 이슬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틈 사이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든 이 재단 덕분에 내가 사람을 믿게 됐어요. 요즘 힘들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희망을 배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복도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정옥의 두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천이 타일 위에 떨어지며 차악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복도 조명이 물결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나요? 속으로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청소복 소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급히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고마워요.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마치 기도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휴게실 안에서 전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정욱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닥을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빗소리가 잦아든 대신 정욱의 숨소리만 가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이름보다 이 아이의 한마디가 더 크네요.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흘렸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오랜 상처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일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녀의 손이 청소기 손잡이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모터가 다시 켜졌고 복도에 낮은 진동음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청소기를 미는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단단했습니다. 바닥 위 반짝이는 물결에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오랜 회한 대신 다시 살아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사람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게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세연 씨. 그 말은 복도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메아리 쳤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형광등이 꺼지고 어둠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밝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야지. 그 새벽 복지센터의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지만 그 속엔 누군가의 깨달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폭우가 잦아든 새벽 복지센터 복도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청소를 마친 윤정옥은 걸레를 헹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자 이슬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틈 사이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욱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든 이 재단 덕분에 내가 사람을 믿게 됐어요. 요즘 힘들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희망을 배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복도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정욱의 두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천이 타일 위에 떨어지며 차악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복도 조명이 물결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나요? 속으로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청소복 소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급히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어서 고마워요.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마치 기도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휴게실 안에서 전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정욱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닥을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빗소리가 잦아든 대신 정욱의 숨소리만 가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이름보다 이 아이의 한마디가 더 크네요.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흘렸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오랜 상처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일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녀의 손이 청소기 손잡이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모터가 다시 켜졌고 복도에 낮은 진동음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청소기를 미는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단단했습니다. 바닥 위 반짝이는 물결에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오랜 회한 대신 다시 살아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사람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게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세연 씨. 그 말은 복도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메아리 쳤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형광등이 꺼지고 어둠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밝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야지. 그 새벽 복지센터의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지만 그 속엔 누군가의 깨달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병실 조명 아래 흰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서는 일정한 심장 박동음이 들려왔고 하얀 천장 위로 의료기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옆자리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세연이 있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은 얼굴, 손엔 구겨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온 정욱을 보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나 얼마나 있었나요? 이틀이에요.
의식이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얀 천장, 무채색의 커튼, 그리고 세연의 젖은 눈동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표를 보셨군요. 세연은 놀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그녀의 말끝이 울음에 묻혔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세연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내 재단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동안 난 사람을 수치로 보고 복지를 계산으로 나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노인을 부축하던 그날 밤 난 내 삶을 부끄러워했어요. 세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제 어머니를 권위적이라 말했던 걸 들으셨죠? 그 말에 정욱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 덕분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병실을 채웠습니다. 정욱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세연 드림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손에 쥐며 속삭였습니다. 세연 씨, 나 그동안 사람보다 일을 먼저 봤어요. 이젠 조금 달라지고 싶네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미 달라지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정욱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 아들 도윤이의 예비 신부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고마워요. 그녀는 손을 꼭 잡은 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세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정욱의 눈동자에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네요. 병실 안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빗소리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욱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재단이 진짜 따뜻해졌네요. 세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정욱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약속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쳤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욱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닦는 일로 완성되는 거네요. 그녀의 눈빛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얼어있던 자존심이 그제야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친 하늘 아래 작은 결혼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흰 드레스가 흔들렸고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정욱의 모습은 그곳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근처 복지센터의 1층 청소실, 낡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가 빗속에서 부유했습니다. 그곳에 정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로 달인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접어두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녀의 마음속엔 축하와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세연이 들어섰습니다. 정욱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 왜 여길? 세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하객보다 먼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오늘 저 대신 축하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정욱은 손끝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하얀 장미와 작은 안개꽃이 섞인 그 꽃다발엔 비누 향기 같은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사장님, 세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욱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그 말은 덕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실 오늘 어머니가 그 청소복을 입고 계셨으면 좋겠었어요. 왜요? 그 옷이 어머니의 마음 같아서요. 깨끗하고 따뜻해서요. 그 말에 정욱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녀는 세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자 세연의 눈물이 드레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욱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잠시 후 결혼식 음악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하지만 오늘 진짜 축복받은 건 저보다 어머니예요. 그녀는 웃으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햇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흰 드레스 자락을 비췄습니다. 정욱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복지란 게 뭔지 조금 알겠네요. 누군가의 마음을 닦아주는 일, 그게 복지죠. 그녀는 청소복 앞주머니에 꽂힌 작은 명찰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옥. 그 이름 아래 손끝으로 작은 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손에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닦을 차례네요. 창문 밖으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요, 우리 세연 씨.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햇살이 청소실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다시 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네요.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녀의 미소엔 긴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복지센터의 청소실은 한 사람의 마음이 닦여 완성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꽃향기와 세제 냄새가 함께 퍼지며 모든 것이 새로워진 듯 고요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복지센터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복도 끝 창문을 비추고 유리벽 위로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윤정욱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닦은 이름표 하나와 오래된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청소네요.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벽에 기대 걸레를 놓았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닦아낸 복도, 수없이 오갔던 그 길이 이제는 이상하게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벽을 한번 쓸었습니다. 여기엔 내 세월이 다 묻어 있네요. 복도 한켠에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 돼버렸어요. 손이 놀면 마음이 허전해서요. 그녀의 말에 세연은 눈가를 붉혔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 센터 사람들도 어머니가 청소복 벗으시는 거 서운해해요. 정옥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놀러 오면 되죠. 이 복도는 언제나 나한테 집 같았으니까. 그녀의 말끝에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바람이 스며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이름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낡고 다른 명찰 위엔 윤정옥 세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야 가볍게 느껴져요. 그녀는 이름표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을 닦는 일이었네요. 내가 이렇게 늦게 배웠어요. 그 말은 부드럽게 복도에 퍼졌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옥은 청소복의 주머니에 걸레를 넣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햇살이 따라왔고 벽에 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늙었지만 곱고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옥이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세연이 두 손을 모아 서 있었고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 씨,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문을 열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바깥은 맑게 갠 하늘 아래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옥은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털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잘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지센터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표 하나, 걸레 하나, 그리고 사람의 진심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공간을 새롭게 빛나게 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반짝이며 번졌습니다. 그녀가 닦고 간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그 길 끝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깨끗해졌습니다. 카메라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멀어지고 그녀의 걸음은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한 줄의 문장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사람은 지위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